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어젯밤부터 전남권에 많은 양의 비가 내렸습니다. 폭우는 잠시 그쳤지만 강한 바람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최왕지 기자, 그곳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전남 여수 국동항에 나와 있습니다. 어젯밤부터 전남 지역에 내리던 비는 새벽부터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높은 물결과 함께 강한 바람이 불고 있어 제 뒤에 보이시는 것처럼 배들도 위아래로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전남 여수, 고흥, 완도 등 남해안 일대 발효된 강풍특보는 6시 기준으로 모두 해제됐지만 현재 전남 11개 지역에서 산사태 특보가 발령된 상태로 산사태 취약 지역에 거주하시는 주민분들은 여전히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어젯밤 광양 일부 마을 15개 세대는 산사태 특보에 따라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며 전남 지역에 내려진 호우특보는 대부분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내일 오전까지 비가 더 쏟아질 거로 예보됐는데요. 광주 전남 대부분 지역엔 최대 60mm, 전남 동부 많은 곳은 80mm 이상의 비가 예보됐습니다. 또한 이번 비가 그치더라도 모레까지 소나기가 이어질 거로 보여 불어난 하천변이나 저지대에 접근하지 않는 등 비 피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전남 여수 국동항에서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 달 중순 새 정부의 청사진이 될 국정과제가 확정될 전망입니다. 도민의 오랜 바람인 전남 국립의대 신설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기 위한 지역과 대학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는데요. 유민호 기자입니다. 이재명 정부 5년의 밑그림을 내놓을 국정기획위원회. 국정기획위는 이번 달 중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공개할 국정과제에 전남 국립의대 신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과 대학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의대 설립을 공약한 만큼 국정과제 채택 기대감이 커지는 상황. 전남도의회는 최근 의대 설립 지원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정부와 국회를 방문해 설득하고 정책 포럼과 토론회를 열어 공론회장을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오는 2027년 개교를 목표로 특위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입니다. 2027년 의료 정원 심의를 앞두고 있는 의료 인력 수급 추계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국립순천대와 목포대가 발족한 통합의대 설립 공동준비위원회도 국회와 국정기획위를 찾아 의대 설립의 필요성을 전달했습니다. 지역 의료 현실을 알릴 연구를 수행하고 도민 여론을 모으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복수 캠퍼스 체제로 교육과 진로 기능을 연합시키는 전라남도형 지역 맞춤형 의료 모델 기초 연구 등의 영역도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오랜 바람인 전남 국립의대. 민관학이 하나가 돼 국정과제 채택을 통해 계획대로 설립될지 지역민들의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전남도가 고수온에 따른 주요 양식 어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 예비비 10억 원을 투입합니다. 전남도는 고수온 취약 어종인 전복과 조피 볼락에 대해 가공, 유통비를 지원하고 온오프라인 할인 판매를 통해 산지에 적체된 200여 톤 물량을 해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지역수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지원과 합교 급식 등 대규모 소비처 발굴과 같은 다양한 소비 촉진 사업을 펼칠 예정입니다. 기후위기가 일상이 된 요즘 농업도 새로운 방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영농형 태양광이 전기 생산은 물론 작물 피해를 줄이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실증 실험 현장에 문현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나주의 배 과수원, 높이 3m 철 구조물 위로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농사를 지으며 전기를 생산하는 영농형 태양광 실증 단지입니다. 초기에는 작물 성장이 방해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실험 결과는 달랐습니다. 태풍처럼 강한 바람에는 패널이
바람막이 역할을 하며 낙과 피해를 줄였고 봄철 서리도 작물에 직접 닿지 않도록 차단해 냉해를 막아줬습니다. 또한 강한 햇빛으로 과일 껍질이 되는 일소 피해도 줄였습니다. 2024년도 작년도에 그 가을에 일소 피해가 좀 상당히 심했어요. 근데 여기는 뭐 일소 피해는 거의 없었죠. 태양광 밑에는. 패널이 햇빛을 너무 가릴까 우려되지만 30%가량 차광률을 유지하면 일반 배와 비교해 당도나 크기 차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추후 발생되는 이상 기후에 따른 기후 재난에 대한 영농형 태양광 시스템의 긍정적 효과를 검증한 사례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농가와 녹색에너지 연구원은 2018년부터 300여 평 규모로 실험을 진행 중이며 총 35kW급 태양광 설비 3가지 모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농장에서 생산된 전기는 창고와 집에서 사용하고 남은 전기는 한국전력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태양광으로 재해도 줄이고 전기로 수익도 올리는 영농형 태양광이 농업의 새로운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25% 상호 관세라는 악재를 피해 대미 관세 협상이 극적 합의를 이루며 국제 교역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거운데요. 우즈베키스탄의 한 고대 벽화 속 왕의 즉위식에 참석한 고구려 사신을 통해 활발하게 교류하던 중앙아시아와 한반도의 역사를 돌아봤습니다. 전남 독서인문학교 학생들과 함께 서희령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각자의 전통 복장을 갖춘 사신들이 한 왕 앞에 예를 갖춰 인사를 올립니다. 7세기 실크로드의 중심에서 번영을 누리던 소그디아나 왕국대 벽화인데 고구려 사신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머리에 쓴 깃털 모양의 관과 차고 있는 칼, 손을 소매 안에 넣어 맞잡고 있는 모습 등 당시 고구려만의 독특한 풍습을 그대로 갖춘 이들. 이 아프라시아 궁전 벽화는 8,000km에 육박하는 먼 거리까지 진출해 펼쳤던 우리나라의 깊은 외교 역사를 엿보게 합니다. 다름이라는 것은 배척하는 대상이 아닌 공존의 조건이고 국제적으로 연결되어 있던 우리 선조들의 모습에서 오래된 뿌리를 발견한 느낌이라 새롭고 뜻깊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선 시절 천문학 분야를 선도하던 중앙아시아에 세종대왕이 특별 대표단을 파견했던 기록도 발견됐습니다. 또 고구려 출신 고선지 장군의 원정대가 전해준 종이를 발판으로 중앙아시아의 제지 기술이 꽃피기도 했습니다.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은 1400년 전부터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1992년 수교 이후에 대우 자동차 등이 우즈벡에 크게 진출을 하여 현재까지 이렇게 조상들이 펼쳐온 외교의 장은 오늘날 K-팝과 한국어 등을 외국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곳 교육원에는 현재 한국어 능력 시험인 토픽 접수장이 곳곳에 마련돼 있는데요. 방마다 이른 아침부터 접수를 하기 위한 학생들로 긴 줄이 늘어선 상태입니다. 국가 간 우애를 통해 공생하며 동반 성장을 추구해온 지난 사례들은 힘의 논리로 찍어 누르는 오늘날 트럼프식 공정무역 사고방식에도 일침을 가합니다. 또 보편 윤리 가치, 윤리를 추구하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윤리적이지 못한 그런 부분이나 다른 타인의 문화를 평가하고 성찰하는 데 도움을 많이 주거든요. 해서 이러한 태도를 갖게 되면 자연스럽게 평화적 교류에 대한 태도를 갖게 되는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광양시가 마동 근린공원에 여름철 어린이 놀이 공간인 꿈빛 놀이터를 개장했습니다. 이 놀이터는 2살부터 12살 이하 어린이를 위한 물놀이 시설로 오는 24일까지 운영되고 매주 월요일은 휴장합니다. 놀이터에는 에어풀과 워터슬라이드 등이 설치되고 물총 무료 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순천의 명소를 배경으로 아이들이 직접 영화를 찍어보는 2025 순천 어린이 영화 캠프가 5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지난달 28일부터 3박 5일간 열린 이번 캠프에선 순천 지역 14곳의 초등학생 24명이 참여해 직접 시나리오를 쓰고 연기, 촬영에 나서 4편의 영화를 완성했습니다. 캠프 마지막 날에는 가족들을 초청한 특별 시사회도 열려
아이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물했습니다. 11구 여순 사건을 반란으로 표현하는 등 역사 왜곡으로 논란이 일었던 리박스쿨 교재에 대해 전남도 교육청이 공식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 교육청은 어제 입장문을 내고 도내 18곳의 도서관에서 리박스쿨 관련 도서 26권을 구입했다며 논란이 된 도서는 폐기 조치하도록 했고 지금은 자료 검색이 되지 않는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도교육청은 학교 도서관 운영위를 거쳐 도서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일부 허점이 발견됐다며 즉각 개선해 도서 심의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여름 휴가를 보내기 위해 그제까지 이틀 동안 해남을 찾았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청년 시절 고시 공부를 했던 해남 대흥사 등을 방문한 가운데 해남은 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곳이라면서 남도의 아름다운 문화와 자연을 많은 이들이 함께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여름 휴가지로 선택했다고 말했습니다. 명현관 해남군수와 박지원 국회의원 등도 문 전 대통령의 방문을 잇따라 환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신임 대표의 당직 인선이 일부 확정된 가운데 전남에선 권양엽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을 의원이 대변인으로 발탁됐습니다.